오늘도 보니까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 중에 이준석 후보가 월등하게 앞에 서 있었습니다. 다들 이준석 후보가 이러다가 당대표 되는 거 아닌가? 뭐 그런 이야기도 하죠. 소위 이준석 현상. 여기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재미있다 그러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혼란스럽다 그럴 겁니다. 그런데 나는 이준석 현상, 이준석 돌풍이라고 하는 것이 또 하나의 SNS 시대, 인터넷 시대가 낳은 세상이 좀 뒤바뀐 착시의 악영향이다. 그렇게 봅니다. 이준석이라는 정치인에 대해서 특별히 이러고 저러고 한 것이 아니라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이 인기 지수 아닙니까? 지지율. 결국 사람들이, 대중이 보고 이준석이 좋아요 하는 게 이제 많다. 그런 뜻이죠. 그러면은 이준석은 어떤 캐릭터인가? 그의 특징이 무엇인가? 우리가 보듯이 이준석 후보는 자기가 하버드 학사 출신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죠. 그냥 대학 졸업생입니다. 특별한 어떤 전문 분야 전공을 했다든지 아니면은 또 어떤 전문 분야에 대해서 스스로 개척을 한다든지 했던 사람도 아니고 그냥 대학 졸업생입니다. 그런데 이준석 씨는 대단한 스펙을 지닌 거의 천재 같은 이제 이런 그 인식이 퍼져 있죠. 왜냐하면 그는 과학고를 나왔습니다. 특수고등학교죠. 과학고등학교. 그리고 하버드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옛날에, 그러니까 뭐 한 3, 40년 전에 그 생각을 하면 하버드 나오면 다 천재다. 한국에서는 그랬겠죠. 아무튼 그냥 유학파다 이렇게 보면 될 겁니다. 이준석 씨와 같은 류의 지금 정치권에 좀 소위 출세해보고자 하는 청년층들이 좀 있죠, 소수. 그들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나가서 그 전공이 뭐가 됐든 유학파거나 또 이제 돈이 좀 많고 백이라고 하는 그런 그 인맥, 집안이든 뭐 무엇이 됐든 주로 큰 것은 요즘에는 집안인 것 같죠. 그리고 뭐 사돈의 팔촌까지. 그래서 이걸 백그라운드.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을 갖춘 사람들이 청년의 대표로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겉보기에 그럴싸하죠. 이 스펙을 우리나라에서는 돈으로 채워주지 않습니까? 돈과 그리고 시간을 좀 들여서 남이 대신도 해주고. 문제는 그렇게 했을 때 실력이 좀 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전에는 국내보다 그 외국에 갔다 오면은 일단은 조금이라도 낫죠. 아주 기본적인 거라도. 근데 오늘날에는 불행하게도 그게 안 됩니다. 국내에서 공부한 사람이나 밖에 나가서 공부한 사람이나 이게 나갔다 해서 그 어떤 레벨이 올라가는 그런 게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청년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실력이 없습니다. 이준석 씨 같은 경우에 하버드에서 무슨 컴퓨터 공부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제 대체적으로. 근데 그쪽에서 뭘 하는 게 없죠.
집에서 그냥 회사 차려주면 회사는 할 수 있을 겁니다. 이제 작은 기업. 근데 그런 것도 아니고 이 사람이 무엇을 했느냐. 그 인맥, 집안하고 이런 인맥의 줄을 따라서 그 줄을 타고 정치권을 쫓아다녔습니다. 지금 보면 한마디로 해서 유승민 아바타 외에는 내세울 게 없죠. 뭐 그런 거 가지고 방송에 처음에 작은 방송 나가서 그걸 디딤돌로 큰 데 나가고 해서 방송에 많이 나갔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젊어도 지금 35 젊다고 하는데 정치 경력은 상당히 길지 않습니까? 선거도 여러 번 치러봤고. 그렇지만 이 사람이 어떤 정치적인 신조를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자기 철학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번 그 당대표 토론에 나와서 하는 이야기 보면 매번 2030 이야기를 하죠.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이 2030만을 위한 그런 시민단체냐? 그게 아니죠. 우리 국민은 갓 태어나서 1살부터 100살이 넘는 사람까지 쭉 다 국민의 층은 다양합니다. 그 중에 콕 찍어서 2030만을 내세운 사람이 인기가 높다. 이게 좀 기현상입니다. 만약에 어느 정당이 여성당, 남성당, 아니면은 충청도당 이렇게 그것만을 내세운다면 법상으로도 당이 될 수 없고 실제로 그렇게 돼서도 안 되겠죠. 그런데 지금 이준석 씨는 2030만을 내세웁니다. 세상의 중심을 2030으로 잡고 나머지를 바꾸겠다. 완전히 새로운 세상을 만들겠다 이러고 있는데 이제 그것이 거기까지는 그렇다 칩시다. 그래서 지금 이준석 후보에게 나오는 이야기가 뭡니까? 세대 교체를 해야 한다. 이제는 35살 이 젊은 사람이 국민의힘이라는 당의 운전대를 잡아야 된다 이런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를 지지하는 이 아마도 인기 투표를 했을 때 뭐 광고비로 지금은 인기가 좌우되죠. 그런데 인기가 높은 것은 이런 것도 있을 겁니다. 젊은 세대가 상대적으로 인터넷을 이용하는 이런 활동은 더 활발하다. 그렇게 볼 수도 있죠. 근데 그것도 장점은 장점입니다. 그 어른들은 이제는 세대 교체를 해서 젊은 피로, 그래서 젊은 세대를 들여야 된다고 하는데 지금 이준석 씨는 그 바람을 충족시켜주지 못하는, 다시 말해서 능력이 없고 과거식의 인재입니다. 말을 하자면. 그러니까 구세대가 이 사람을 프로듀스하고 있는 것이죠. 말부터 모든 것을. 그래서 이 사람을 모든 걸 띄워놓고 혼자 딱 세워놨을 때 아무것도 못한다. 그래서 이제 다른 세대들이 이거 세대 교체하자고 맡겨놓으면 버스가 안 달린다. 뭐 결국 여러분이 알고 있다시피 유승민 씨가 나와서 운전대를 잡겠죠. 대리청정. 뭐 그럴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준석을 보고 투표를 하면 유승민을 선택한 거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거고 이제 그런 면이 있다. 그 다음에 청년 이야기를 합시다. 청년들이 뭐 여기저기 쫓아다니면서 하는 이야기가 청년에게 기회를 달라. 이렇게 말을 하죠. 아, 청년들이 이제 당대표도 한다. 아, 기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과연 이준석은 청년의 대표인가? 청년을 대변할 것인가? 이 부분입니다. 이 우리나라 청년들이 특히
이준석 씨를 지지하는 청년들이 뭔가 세상을 거꾸로 보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 게 이거죠. 우리나라의 2030 젊은이들이 얼마나 될까요? 그래 이제 숫자는 만약에 한 700만 명 있다고 해봅시다. 그냥 2030 700만 명이 있으면 700만 1명이라고 하죠. 700만 명은 이준석 씨하고는 계급이 다릅니다. 그걸 알아야 하는 것이죠. 이준석 씨가 노량진에서 공부하는 공무원 시험 준비하는 젊은이 이야기 하는데 이준석은 노량진에서 컵밥 먹으면서 공부하지 않았습니다. 애초에 달랐던 것이죠. 이 사람은 항상 좋은 차 타고 그리고 비싼 술 마시고 호텔에서 자고 그러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하고는 다른 것이죠. 지금 이준석을 지지하고 있는 청년들은 이준석을 보면서 자기네하고 동급인 줄 알고 그러는데 여러분에게 유승민 같은 후원자가 있습니까? 이준석 씨를 끌어준 그 많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 돈, 그리고 지금과 같이 선거 전에 끌어올려서 그 자리에 앉게 해주는 그런 지원자들이 있습니까? 있으면 노량진에서 컵밥 안 먹죠. 그게 있으면은 무슨 파트타임이 어떻고 이런 거 얘기 안 합니다. 여러분하고는 세계가 다른 것이죠. 그러면 이게 뭔가? 이준석은 원래 그렇게 살던 구름 위를 걷던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게 공정한가? 이제 보입니까? 우리 한국에서 또 사실은 이 문명 세계에서 바로 이와 같은 것을 없애자고 지난 세월 동안 노력을 해온 겁니다. 귀족집 자제에는 바보 멍청이어도 그 수발을 다른 사람들이 들면서 그리고 그 사람들은 평생 편안하게 그리고 좋은 거 다 차지하면서 살던 그거를 뒤집어 엎은 것이 그것이 소위 매번 있었던 혁명이고 또 뭐 그런 혁명적인 것이 아니라도 우리가 타협을 통해서 또 논의를 통해서 고쳐가자 해서 온 것이 인류의 진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얼마 전에 진중권 씨가 이야기를 했죠. 진중권 씨는 어떤 순간 포착에 좀 그 능력이 있죠. 그가 이준석 씨를 보면서 딱 한 얘기가 이겁니다. 이준석은 청년의 분노, 청년이 자기네들은 애초에 출발의 격차를 가지고 있었다 하는 그 분노를 증폭시켜서 그 인기를 딛고 선거에 나오고 정치를 하려고 하는 트럼프 같은 사람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준석 후보는 만약에 트럼프가 정말 그랬다고 한다면은 트럼프하고는 또 다르다 하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진짜로 뭐 남미에서 온 사람들이라든지 하는 뭐 이런 사람들 혹은 노동계급 그런 사람들의 분노를 실제 하는 분노를 알고 그걸 이용했다고 칩시다. 이준석 후보는 그거 알지도 못하죠. 왜냐하면 자기는 땅을 밟은 적이 없기 때문에. 아예 세상이 다른 겁니다. 그쪽 세상. 이제 나이 20살, 20몇 살 된 애들이 이준석 같은 사람들이 비싼 그 술집에서 좋은 술 찾아서 골라다니면서 먹고 해외여행하고 그러고 살았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청년들의 99%는 그렇게 못 삽니다. 부모가 웬만큼 살아도 자식을 그렇게 키우지 않죠. 대부분은.
왜냐하면 나중에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자기 능력을 키우려고 하다 보면은 그렇게 놀고 먹고 살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지금 앞에 나선 정치 스타, 이들의 문제가 뭐냐면은 한량들이라는 것이죠. 한량이 아니면 실력이 좀 있었어야 합니다. 그게 안 보인다. 어디를 봐도 없다. 단지 얼굴에 분단장하고 그리고 화면 잘 잡아주고 여기저기 적절한테 넣어주고, 사실은 부모가 자식 버린 케이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두루 인간의 삶을 비추어 볼 때는 진중권 씨는 이준석이 그나마 정치인으로서 어떤 소신이 있든지 아니면 무슨 술수라도 있든지 뭐 그렇게 그 정도로 인정을 해준 셈인데 이거 잘못 봤다. 이준석은 그저 돈 많은 집의 귀공자다. 그겁니다. 그게 정치 쪽에 줄이 닿아서 지금 정치권에도 그런 귀공자들이 좀 들어와 있죠. 유승민 씨도 그런 케이스 아닙니까? 자기 머리가 없습니다. 그냥 철학자인 채 술 마시고 놀고 아니면은 외국에 있는 책 한두 개 이렇게 보면서 갑자기 깨달음을 얻은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현실을 모르고 우리 국민을 모르는 것이죠. 이렇게 보면 이준석류라고 하는 이 청년, 그 소수의 타고난, 부유하고 이런 타고난 사람들은 지금 불만하는 청년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겐 기회가 없다 하는 그 99% 청년들이 볼 때 적입니다. 원수인 거죠. 그 프랑스 혁명 때를 생각해 보면 이 사람들이 공격 대상인데 지금 이들을 추종하고 있는 겁니다. 영웅인 줄 알고. 이게 바로 그 인터넷 시대의 어떤 대중 착시 효과, 이런 게 되는 것이죠. 또 차원은 좀 다른데, 문재인 민주당이 이런 광고, 이런 것을 잘 사용하고 있고, 뭐 일찍이 좀 우수한 사람들이 1984 비슷한 것으로 경고를 했죠. 인간의 인지 능력의 한계, 그리고 대중 선동이 어떻게 되는가. 특히 좀 딱한 것은 청년들이 자기가 격차 속에서 아예 출발부터 자기네는 불리하게 시작이 됐다고 느끼는 그 다수가 날 때부터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에 의해서 유리되고 있다. 이준석 씨가 청년에게 기회를 줄 것이다. 물론 자기가 먹다 남은 그 닭다리를 하나 저 구석에 있는 개한테 던져주듯이 던져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유럽의 옛날 영화를 보면 그런 게 나오죠. 그런데 특정인한테 던져줍니다. 그러면 700만 1명이면 700만 명 중에 1명이 그 닭다리를 얻어먹겠죠. 그래 700만 명은 그거 얻어먹겠다고 지금 바닥을 기고 있느냐. 이렇게 다수가 속고 있고 그 다수가 인기를 높여주고 있다는 것이 민주주의의 현재를 보여주죠. 민주주의는 국민이, 그 구성원이 현명할 때만 유지가 되는 아주 고급의 그 기술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망가지기 시작하면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스스로 맑은 물에 더러운 물질을 하나 집어넣게 되면 더 이상 맑은 물이 아니죠. 민주주의는 맑은 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걸 유지한다는 것 자체도 대단한 자부심을 느껴야 하는 것이죠. 구성원이 그만하니까. 그런데 지금 보면은 이 청년 세대, 나도 2030이니까 이준석을 지지해,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준석은 여러분하고는 다릅니다. 이준석은 2030이 아닌 것이죠. 이 현상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Guten Abend, gute Nacht, mit Rosen bedeckt, mit Näglein besteckt, schlupf unter die Deck. Morgen früh, wenn Gott will, wirst du wieder geweckt. Morgen früh, wenn Gott will, wirst du wieder geweckt. Guten Abend, gute Nacht, von Englein bewacht, die zeigen im Traum dir Christkindleins Baum. Schlaf nun selig und süß, schau im Traumsparadies. Schlaf nun selig und süß, schau im